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건강라디오의 건강 프로그램 든든한 다리 황금기 건강설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정형외과 및 노인병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건강을 돌봐드려 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자주 쑤시거나 아프고 걷는 것도 불안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국립노인병연구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중 약 73%가 걷기, 계단 오르기, 오래 서 있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 소실, 근감소증, 관절 약화,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의 초기 신호일 수 있죠. 오늘은 한 분의 청취자께서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순자라고 하고요. 72세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자주 피곤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어떤 날은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걱정이에요. 혹시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순자 어르신, 이렇게 진심 어린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걱정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원인을 몰라 속으로만 걱정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셨나요? 매일 아침에 드시는 음식 챙겨 드시는 비타민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작은 과자 하나. 이런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다리의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건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2가지가 잘못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넘어지기 쉬운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자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지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숨겨진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비타민이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이 다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일 아침에 챙겨 먹는 비타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주 먹는 라면이나 흰 식빵 같은 음식들도 다리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의 작은 습관 때문에 그 어르신은 결국 다리가 약해져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순자 어르신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모 어르신 68세 인천 거주 야이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꾸준히 산책하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 아침 식사는 식빵과 우유로 간단히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 같았죠.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버거워지고 넘어질 뻔한 일도 여러 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매일 먹던 음식들과 비타민 복용량이 오히려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르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저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네요. 평범하게 빵 먹고 비타민 챙겨 먹는 습관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그럼 박사님은
그 어르신을 어떻게 회복하게 도와주셨나요? 저도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순자 어르신. 핵심은 조기에 인식하고 정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증상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어르신 다리 힘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외로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NA를 의사 지시 없이 광고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무턱대고 복용하는 것, 흰 식빵라면 가공치즈, 소시지, 단 음식 등을 매일 먹으면서 그것들이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플까봐 혹은 귀찮아서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그래서 근육이 자극되지 않고 빠르게 줄어드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현저히 약해지고 걷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매일 조금씩 먹는 것 자체가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네요, 박사님. 맞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조금씩 체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달만 지나도 자신도 모르게 다리 힘을 거의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확히 알고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자 어르신 다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꼭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근육은 탄탄하게, 관절은 유연하게, 다리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실천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다리 힘을 빼앗는 음식 줄이기라면 흰 식빵, 과자, 소시지, 가공치즈, 탄산음료 등은 영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해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르고 먹다 보면 어느새 다리가 힘을 잃습니다. 2단계 근육과 관절에 좋은 음식 챙기기 삶은 달걀, 살코기, 호박씨 두유, 아보카도, 녹색 채소, 생과일 등은 자연에서 얻는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이 풍부해서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3단계 비타민 복용량 점검하기. 비타민 A나 D를 과다 복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한 뒤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4단계 매일 가벼운 운동하기, 하루 15분 집 주변 걷기, 또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만 해도 엉덩이, 허벅지, 무릎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5단계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잠이 부족하거나 물을 덜 마시면 근육 회복이 어렵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해온 게 정말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꾸면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단 2주 안에 다리 피로가 줄고 일어나기 쉬워지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감 있게 바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순자 어르신, 제가 실제로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제때 바꾸셨고 또 어떤 분은 안 바꾸셨을 때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남 어르신 70세 어크은 다리가 너무 약해져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꼭 잡고 몸을 떨며 올라야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빵, 소시지, 비타민 첨가 우유를 드셨고 자신은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몸이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 보행 보조기를 써야 했습니다. 반면 전주에 사시는 어르신 같은 연세. 처음엔 다리가 자주 무겁고 관절도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지만 식단을 바꾸고 단 음식을 줄이고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비타민 복용도 줄이자 단 3주 만에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숙면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차이네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게 신기해요. 맞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우리의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건강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다리 힘을 되찾고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어르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식 식탁과 관련된 아주 가까운 조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김치 된장국 흰쌀밥은 전통 밥상이라 당연히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 익숙한 음식들도 다리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너무 짜게 먹으면 체액 정체와 염증을 유발해서 다리가 붓고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나 국물 요리도 소금이나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면 혈압을 높이고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만 많이 먹고 단백질이나 채소가 부족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치는 드시기 전에 한번 물에 헹구거나 삶은 채소나 삶은 달걀과 함께 먹어 염도를 낮추고 영양 균형을 맞춰주세요. 된장국은 간을 조금 싱겁게 조미료 대신 채소, 육수, 멸치 육수 등 자연 재료로 국물을 내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 기장 잡곡밥을 활용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과 관절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한식은 정말 훌륭한 전통 식문화입니다.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고 조합을 바르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밥상이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순자 어르신, 오늘 저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다리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비타민의 진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다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5단계 회복법까지요. 어르신 아시죠? 한국의 어르신들은 단순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존재입니다. 건강하게 걷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는 든든함과 자부심이 되고 손주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큰 힘을 얻은 기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바꿔보려고 해요. 정말 멋진 다짐입니다. 순자 어르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가 약해지거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또한 건강보조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최근 들어 다리 피로, 기력 저하, 관절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신, 나이는 들어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자부심, 그리고 가족의 든든한 뿌리로 살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든든한 다리, 황금기 건강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